난 웬. 형님들 다 취향이 다들 다르시기 때문에 안 겹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이브 방송, 그렇죠, 미드충 형님들 많으십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다낭에서 특히 가라오케 초이스 할 때 옆에서 좀 많이 도와드리는데, 옆에서 제가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형님들이 그래 알겠어 응 알겠는데 나는 가슴 큰 애 고를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뭐 이제 그럴 일 합니다. 제가 뭐 가라오케 초이스 할 때 이런 애 고르지 마라, 이런 애 좀 고르면 안 좋다 라고 뭐 하는데도 응 알겠어 응 나는 가슴 큰 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형님들의 그 넓은 마음을 제가 받아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취향 잘 유지하시길 바라고, 오늘 라이브 방송 동선의 중요성입니다. 좀 형님들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베트남을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좀 신경을 안 쓰고 제일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착각이라기보다는 이 정보를 좀 간과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저는 좀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건데 어설프게 아는 것 또는 잘못 아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형님들께서 좀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조사를 해오시면 그 지역의 특징, 가게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세요. 근데 동선에 대해서는 좀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뒷순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행을 준비할 때 순차적으로 뭔가 단계를 밟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선은 꼭 고려해야 될 요소 중 하나다. 지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형님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업소로 가야 할지도 맞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즉 동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맞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님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실 시행착오를 하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뚝배기가 깨져 보셔야 아는 건데, 계획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가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선을 세팅하는데, 사람들이 여기 동선 세팅이라는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해가지고 막상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좀 힘들어 하세요. 일정 자체가 차질이 있고. 하지만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동선입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 가게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아무도 그 가게 간, 위치 간 동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동선을 잘못 세팅한다면 똑같은 지역에 가도 누군가는 질달, 누군가는 내상, 이 원인의 대부분 동선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갔는데 너무 좋았어. 나 이 지역 이렇게 갔는데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갔는데 실패다. 그러면 동선이 문제의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동선 하는데 왜 동선이 중요한가? 한국과는 다른 교통체증, 습도, 더위, 택시 피로감, 새벽 이동, 체력 소모, 술 흐름 끊김, 이동 자체가 이 피로 자체가 여행의 텐션감을 좌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형님들, 한국도 요즘 덥다고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더 덥고 습하고, 그리고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비행기를 타시든 택시를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교통수단을 타면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피로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동을 또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술 흐름이라고 하죠. 마시고 이동하고 마시고 이동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형님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피로가 쌓일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게 텐션감을 좌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역별로 또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지역별로 다 특징이 다르니까. 근데 총 전체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항이랑 숙소 간의 거리를 또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들 알아요. 호치민은 공항에서 예약하실 숙소까지 얼마 걸리는지 대충 다들 알고 하는데, 항상 빼먹는 게 뭐냐, 공항에서 숙소에서 그냥 말 그대로 킬로미터 시간만 알고 있지 어떤 걸 빼먹으시냐면, 첫 번째가 공항에서 수속하는 시간, 뭐 패스트 트랙을 하면 좀 다르겠지만 공항에서 수화물 했을 때 진 나오는 시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그랩 잡으러 가는 시간, 이런 것들 짜잘한 요소들을 다 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다 빼고 그냥 단순 데이터로만
호치민 공항에서 7군까지 몇 킬로, 몇 분,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그런 수치만 가지고 세우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를 다 배제하고 최단거리로만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 건전 유흥 스팟이랑 숙소 간의 거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을 또 많이 이용하시니까 한인타운이랑 유흥 스팟, 숙소 간의 거리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흥 스팟 간의 거리도 중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이어서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또는 한 구역 안에서 해결을 많이 하시니까. 또 건전 스팟이랑 유흥 스팟 간의 거리도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또 별도로 해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오셔가지고 형님들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70%, 80% 이상은 여행의 목적이 반문합니다. 굉장히 불건전하게 오신 거거든요, 다들. 목적 자체가 그쪽에 있는데 밸런스를 건전 쪽에 무게추를 줬다가 건전 때문에 유흥이 차질을 주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도 제가 동선을 통해서 배제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습니다, 형님들. 여행을 오실 때 물론 친구들 중에서 누구는 계획 짜고 누구는 따라오거든요. 누구는 등만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계획 짜고 오는데, 계획을 짜시는 분들은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라방에서 어떤 걸로 말씀을 해드릴 거냐면, 지금은 동선에 입각한 그런 라방이면, 이 다음은 뭐냐면, 반갑습니다. 이 다음은 형님들의 사람의 유형에 따른 여행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무슨 MBTI가 E고 I고 이 정도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형님들의 성향과 유형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좀 딥하게 파고들 겁니다. 사실상 거의 뭐 지금 오은영 박사급으로 파고드는 건데, 이게 바로 형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보들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공항에서 수속하는 시간, 공항에서 그랩을 잡는 시간, 이동을 해서 잡든 간에 중심지에서 그랩을 잡는 시간, 비가 왔을 때 또는 점심 저녁 시간일 때, 반갑습니다. 즉 사람들은 동선을 짤 때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베트남 여행을 짜실 때 좀 그래도 디테일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글 지도를 켜세요. 그리고 본인의 숙소랑 공항을 검색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고 몇 분 걸리겠다로 계획을 많이 세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구글 지도에서 찾아보는 그 시간과 거리는 지금 현 시간이에요. 현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거리와 그 시간이 나오는 거지, 정작 형님들이 도착했을 때 시간이랑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도착했는데 만약에 비가 와, 또는 형님들이 도착했을 때 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수속이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 그러면 또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애초에 너무 이렇게 넓게 포괄적으로 짜라는 뜻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게 좀 여유롭게 일정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뭐 구글 지도 다 필요 없고, 황제 투어, 황제 투어 좋죠. 뭐 투어로 하면 편하긴 하죠. 모든 지역이든 다 해드리니까.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형님들. 여행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의 그 동선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일정을 짜시는 분들은 애초에 조금 여유롭게 짜야 된다. 각종 변수를 봤을 때 일정을 빡빡하게 짜면 앞에 하나가 삐끗해버리면 도미노식으로 다 삐끗해서 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전 지역, 호치민, 하노이, 다낭 지역별로 파고 들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요소를 배치를 해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죠. 하노이 날씨 실시간 볼 수 있는 링크 올려도 됩니다. 뭐 윈디 같은 거 말씀하셨나요? 아무튼 그런 정보는 제가 공개하는 게 뭐 저한테 4, 5일 머문다고 하면 지역별로 어느 요일에 안 하는 게 좋은, 하는 게 뭐죠? 정보만 자세히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라오케 초이스는 떨리죠. 제가 매일, 요새 거의 매일 그 다낭에서 초이스할 때 같이 들어가 드리는데, 그때마다 형님들 손 꼭 잡고 들어가 드립니다. 다들 너무 떨려 하셔서. 호치민 불거만 무조건 예약하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기하셔야 됩니다. 침수돼도 아파트 전기는 들어오죠. 에어컨 안 되고. 제가 침수됐을 때 정전되고 하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 받고, 예전에 제가 다낭에 20년 만에 태풍이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정전됐었습니다. 다낭 제휴 풀빌라 청소는 요청해야 해준다. 보통은 말씀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깔려있긴 한데 시간대나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풀빌라는 형님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풀빌라 청소가 만약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청소도 업체들이 하는 거고 형님들이 만약에 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확인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노이 갈 때 전자담배 가지고 가고 싶은데 패스트트랙이가 무사통과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요, 전혀 그거랑 상관없고요. 제가 전자담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노이든 호치민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전자담배는요, 그냥 들고 오지 마세요. 전자담배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누구도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말 그대로 두더지 게임입니다. 뽑기예요, 뽑기. 형님들이 일행이 3명이 왔어. 그 중에 1명은 전담이 걸릴 수도 있고 2명은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확률 게임이란 얘기죠. 걸리면 벌금인데, 벌금이랑 사실 상관없는데, 이거를 뭐 전자담배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통과하나요 안 통과하나요,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전지역 그냥 다 운입니다. 로또 게임이에요. 그냥 뽑기. 그렇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안전번호 안 들고 오시는 게 좋고,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안 들고 오셔가지고 그냥 가라오케 여자애들한테 사달라면 다 사줍니다. 야, 돈 줄 테니까 전자담배 좀 시켜줘. 응, 오빠 다 시켜줘요. 그게 낫지. 물론 제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비흡연자라서 전담이 어떤 종류가 있고 한국이랑 베트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꼭 한국 거를 펴야 된다, 그런 분들이면 들고 오는 게 맞는데 뺏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여자한테 시켜달라고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노이에서 가라오케 애들 쇼부 보면 플라밍고 1박 가능하죠. 한 100만 동 정도 더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로. 어느 요일에 도착하면 좋을지, 도착 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낭에 1월달쯤 미키비치 근처 호텔에서 5일 정도 가라오케 예산은 얼마? 가라오케 예산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링크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는 만큼 돈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 한 분씩 답해드릴게요. 아까 다낭 가라오케 저 가시는 분은 비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예 그냥 다낭 비용 다 깐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비용 짜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고, 다낭도 룸술집이나 룸식당 점심때 쭉 예약하셔야 돼요. 시간대는 대충 몇 시쯤, 그냥 낮에만 하시면 돼요. 한 3, 4시 정도만 하시면 대부분 다 예약됩니다. 호치민 1군 벤탄 아파트는 제휴 안 하시나요? 벤탄 아파트 꽁들 출입 가능한가요? 벤탄 쪽으로 안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냥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보안이 안 좋아요. 꽁안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듭니다. 거기는 거주 등록이나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휴 안 합니다. 다낭에 오전에 도착한다고 환전 후에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환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환전하시고 보통은 숙소 가서 체크인, 오전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발소 또는 마사지를 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 짐을, 체크인 시간까지 짐을 보관하고 이발소 마사지 가시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식사하셨고 이발소 한 체크인 시간 2시쯤 되겠죠? 그럼 2시 맞춰 들어가고, 그리고 장 보거나 배달시키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낮에는 밤에 가라오케를 갔다가 한 분씩 윗분부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냄비들 와꾸 마인드는 어디가 제일 낫나요? 하노이, 다낭, 호치민 중에서 밤문화 기준으로 외모는 호치민, 하노이가 취향 따라 갈립니다. 하노이는 슬렌더의 피부 하얀 애들 좋아하는 분들, 호치민은 좀 육감적이고 발육 좋은 애들, 까무잡잡하고. 호치민도 하얀 애들이지만 하노이의 하얀 애들 못 따라간다. 취향 따라 갈립니다. 로컬 가라 가격 깎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차은우급 돼야 됩니다. 로컬 가라 애들이 가장 돈에 민감한 애들이에요. 걔네들 나가는 가격을 깎는다? 그럼 형님이 그 여자애를 반하게 한 겁니다. 그게 외모가 됐든 형님의 그런 매너가 됐든. 하노이 금팔찌 차고 가도 안전합니다. 막 금팔찌를 길거리에서는 안전하고, 만약에 그거를 여자애 앞에서 뭐 푼다거나 좀 분실에 노출되는 상황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밤에 가라오케를 갔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될지. 이거를 다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예약하냐면 가라오케를 가시면 6시 정도에 초이스하고 바로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시간 정도로 해서 예약을 잡아요. 한 8시, 8시 반 이렇게. 일행분들이 많으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8시 반, 일행분들이 적으면 8시 정도 예약을 하면 딱 그 2시간에는 움직여지더라고요. 다낭에서 가라오케 달러 받는데 환전은 공항에서 얼마나 하면 되죠? 5일 동안? 달러를 일단 들고 오시잖아요, 한국에서. 그걸 보관을 하시고, 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경비들만 쓰시면 됩니다. 와서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 호텔에서 예약할 때 레이트 체크인 되는 곳을 선택해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공항에서 소액만 하고 1시간 정도 가서 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달러 환율은 공항이나 1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들고 오시면 달러를 키핑하시고, 달러를 돈으로 바꿀 때는 사실 공항이나 1시간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시간이 좀 더 좋긴 합니다. 편하게들 질문 주시고, 자, 그거에 맞춰서 지역별로 여자애들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중심지에서 숙소까지 대략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이냐면 에코를 불렀어. 근데 여자 보고 에코 불렀을 때 여자가 오는 시간, 또는 에코가 왔는데 사진이랑 달라서 너 집에 가 하고 다시 오는 시간, 즉 여자애들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낭이랑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가라오케에서 형님들이 여자를 데려 나오면 같이는 이동을, 물론 다낭 같이 이동하고 하노이는 같이 이동은 안 하지만 바로 옵니다. 형님들이 계신 곳으로 숙소든 식당이든 주소를 바로 해서. 그래서 이동거리를 생각하기 편하고, 호치민은 11시 이후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도 하노이는 어차피 미딩에 있는 가라오케를 갈 거고 여자애가 미딩에 있는 숙소 또는 식당으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코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다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자애를 불렀을 때 에코로 부르거나 가라오케에서 같이 이동을 할 때는 상관없고, 만약에 따로 부른다 그러면 보통 30분이면 다 옵니다. 가까우니까. 다낭, 호치민 불가마 붐붐 되는 곳 있습니다. 한인업소는 없고 린체리 같은 데 가시면 돼요. 100불 정도면 5일 동안 식비로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300~400불, 400~500불은 하셔야 식비로는 충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사지, 이발소, 식비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자, 근데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간도 가라오케는 11시고 에코 애들을 불러도 최소 1시간이에요. 최소. 왜냐면 여자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 엉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을 처음 부르든 교체를 하든 시간 자체는 1시간은 최소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노이는 그게 아니다. 하노이는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자애들을 어떻게 밖에서 만나요? 가라오케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게를 통해서 소통하면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낭이든 똑같아요. 형님들이 호치민에서는 가라오케에서 놀고 걔를 데리고 나올 거고, 하노이에서도 가라오케에서 놀고 걔를 데리고 나올 거고, 다낭에서는 놀고 데리고 나오거나 에코로 데려 나오겠죠. 셋 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여자애한테 연락처를 받아야 돼요. 여자애들 대부분 카카오톡이랑 잘로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받아서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엇갈리지 않습니다. 일행 중에 한 명이라도 연락처 받아야 돼요. 가게에다 말하면 형님들이 가게 얘기하고 가게가 여자 얘기하고 여자가 또 응답하고 하면 중간에 누굴 거치면 소통 자체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직접 받으시고 여자한테 우리 여기 있다 너 와라, 이게 제일 빨라요. 다낭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원이 많으면 택시를 차를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행 중에 한 명이 꼭 여자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호치민은 그게 필수고요. 호치민은 11시에 나오는데 11시에 나와가지고 연락처도 없으면 그냥 진짜 숙소에서 500불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못할 짓이기 때문에 여자애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그때그때 상황에 좀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치민에서 11시 제한인데 11시까지 가게에 있어야 되나요?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찍 술 드시고 나오셔가지고 근처 식당, 술집, 그 다음에 숙소에 가 계셔도 돼요. 여자애들이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지역별로 여자애들을 부르거나 일정을 짜실 때 이 정도 시간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가 핵심입니다.